자, 한 줄 고민. 앞으로 소비 습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네, 소비 습관 고민이신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월급 사연자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미님이시고요. 1-1은 이건가요? 귀요미. 자, 그리고 나이는 20대 후반이고요. 중등교사 3년 차라고 하셨어요. 오늘의 사연. 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다가 용기 내어 연락드립니다. 자, 2년간 기간제 교사로 일하면서 공부하다가 올해 드디어 임용 합격을 했습니다. 자, 축하드려요. 드디어 임용 합격하셨대요. 호봉도 인정돼서 3년 차로 근무를 하시게 됐어요. 기간제 2년간 거의 소비 없이 쭉 공부하면서 4천만 원 정도 저축을 하셨대요. 자, 소비가 일정하지 않아서 나름 쓸 만큼은 썼어요. 적게 쓸 때는 40만 원, 많이 쓸 때는 100만 원 이상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작년에 지출이 많지 않아서인지 연말정산으로 60만 원 정도 뱉어냈습니다. 지출이 많지 않았다 보다는 연말정산에 해당되는 지출 금액만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런 소득공제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따로 가입하신 게 없으셔가지고 뱉어냈다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말정산으로 60만 원 정도 뱉어냈습니다. 현재 공제가 된다는 IRP에 관심이 가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를 내는 것이 좋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비 습관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 사연자의 고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은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자, 드디어 임용이 합격돼서 제대로 된 직장 생활의 시작. 앞으로 소비 습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아놓은 목돈 있죠? 목돈을 잘 관리하는 방법은? 자, 그리고 연말정산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금액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요미님 월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월급은 세후 260만 원, 그리고 고정 지출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저축 투자는 163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내역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입은 세후 기본급여가 260만 원이고요. 그리고 명절, 상여가 130만 원이에요. 이게 이제 추석, 설날 이제 떡값이라고 하죠. 상여가 2번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설 추석 2번 해서 260만 원이 나오고, 그리고 급여 외에 비용이 있어요. 또 각종 수당이 있을 수 있고 성과금이 있을 수 있고 또 초과 근무를 하기도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그래서 이런 비용들까지 들어온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매달 바뀔 수가 있어요. 뭐 좀 많이 뭐 초과 근무를 한다거나 그러면 조금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좀 덜하면은 좀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급여는 260만 원이다. 그리고 추가적인 급여 외 비용을 하면 뭐 그달 다르지만 어쨌든 260보다는 많겠죠. 그래서 300만 원 안팎으로 그렇게 아마 더 받거나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300만 원 선이라고 저는 예측을 살포시 해봅니다. 이제 직장 때문에 이제 월세를 이제 살게 되셨는데 28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보증금 플러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매월 28만 원씩 나가고 연으로 하면은 336만 원 정도 월세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전기, 가스 이렇게 나가는데 6만 원씩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연간 72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핸드폰 요금은 5만 원. 이 정도면 내월부에서는 굉장히 잘 관리하고 있는 축에 들어가죠. 물론 10,000원짜리 쓰시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통신비를 확 줄여서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알뜰폰 10,000원 이런 요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본이 통신요금 기본이 10만 원인 줄 알았어요. 다들 약속해놓은 듯이 10만 원을 쓰셔가지고. 그래서 5만 원이면 양호하다. 그래서 연간 60만 원 정도 통신비를 지출하고 있다. 자, 그리고 보험료는 어떤 보험인지 얘기는 안 해주셨는데 11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셨고, 연간 환산하면 132만 원 정도. 그래서 매월 50만 원씩 나가고 있고, 연간으로 하면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어요. 고정 지출을. 자, 그리고 소비는 저축보다 적은데 핸드폰 요금만 많이 나오시네.
자, 그리고 전세로 이사, 그러면 돈을 아낄 수 있는 월세 대신 전세로 이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요민이 월세 보증금, 이거 월세로 내는 건 조건을 한번 보시고요. 이것도 공제가 가능하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도 영상이 있는데 알뜰교통카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알뜰교통카드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잖아요. 그 중에 이제 관리비를 이제 할인해주는 그런 카드도 있어요. 제 채널에도 뭐 고정지출 관리비 할인 카드 그 관련 영상인데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카드를 쓰신다면. 그리고 핸드폰 요금은 뭐 알뜰폰으로 가면 굉장히 이것보다 더 낮은 금액에 더 좋은 조건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조금 더 줄일 여지가 있기는 해요. 이분은 지출이 많지 않아서 솔직히 뭐 여기서 더 줄이라고 하면 정말 쥐어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꿀팁은 더 공유하면 또 더 줄일 수 있는 건 줄이면 좋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 저축 투자 금액이 또 어마무시합니다. 자, 카카오 적금 같은 경우에는 3월 달에 지난달에 넣으셨죠. 아마 앞에 뭔가 만기가 돼서 이제 끝나는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월 달 이제 4월 달 이렇게 가입할 때 넣고 3월 설 이렇게 넣지 않았을까라고 계산을 해서 제가 30만 원으로 계산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난달 이번 달이면은 30만 원이면 60만 원인데 이 금액이 45만 원일라나? 그래서 여기 이제 매월 50만씩 들어가고 또 나머지 금액을 적금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게 희망적금 2월에 오픈했었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들어갔고 아직 이체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신 것 같긴 해요. 자, 사연이 들어온 날짜도 좀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걸 50만씩 1년을 넣으면 6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택청약은 넣고 있는데 19개월째 넣고 있다고 하셨는데 10만 원에서 190만 원. 자, 그리고 여행 모임 목적으로 매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 정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 대단한 게 일일 적금도 넣으세요, 여러분. 매일 2,740원씩 넣어서 한 달에 82,200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나온 거냐면 1년에 100만 원을 조금 더 모으고 싶은 거야, 요미님이. 그래서 이거를 매일 넣는 걸로 바꿨을 때 2,740원 정도죠. 자, 이 정도면 뭐 교통 2번 정도 덜 타거나 좀 다른 비용들을 줄여서 모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으시는 분도 처음 봤기 때문에 일일 적금까지 넣으시는 분 정말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다. 1년에 100만 원 더 모으려고 매일 2,740원씩 뭔가를 아껴서 넣으면 더 대단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일 적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저금통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매일 넣는 적금처럼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솔루션입니다. 자, 우선 요미님에게 필요한 첫 번째 솔루션은 357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69도 아니면 357일까? 이제 그 다음 목표를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3년 뒤에 과연 뭘 하고 있을까? 뭐, 구체적인 계획이 딱 없어도 뭐 남자친구가 있든 없든 결혼 계획이 있든 없든 어쨌든 3년 뒤에 뭐 결혼을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시면 결혼 자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내가 3년 뒤에 뭘 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지를 고민하는 게 우선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 5년 뒤 그리고 7년 뒤를 또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 내가 또 뭘 하고 있고 뭘 하고 싶을까,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할까, 이런 걸 고민을 해보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목표 금액을 한번 설정해보고 이제 내가 뭘 할지 얼마가 필요할지 이런 것들 한번 세워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목표 금액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냥 뭐 결혼 자금 모으기보다는 뭐 1년에 2천만 원 모으기, 그러면 3년을 모으면 6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이 있어야 또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요. 조금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2,500만 원까지 올리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간과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소비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계획을 세우는 것과 안 세우는 것에서 소비가 아마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급여 외에 비용이 들어오잖아요, 요미님. 이런 거는 왠지 그냥 플러스 보너스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두면 이거는 어차피 보너스니까 좀 추가된 급여 외에 추가된 금액이니까 뭐 다른 거 좀 사볼까 라든지, 사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다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뭐 제가 매월 생각하는 그런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옮겨놓고 통장을 쪼개니까 이제 다른 곳에 옮겨놔요. 전 우선 뭐 파킹 통장이나 뭐 다른 통장으로 옮겨놨었어요. 그렇게 하고 명절 상여 그리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보너스나 이런 것들 있죠. 뭐 급여 외의 비용 이런 것들도 다 빼가지고 따로 다 옮겼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로 모으니까 돈이 쌓여가는 게 보여서 아, 이 돈을 쓰지 않고 모으면 이 정도를 모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숫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미님에게 필요한 것은 자, 소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월간 정산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매월 얼마씩을 쓰자라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매월 쓰고 나서 가계부를 적는 거죠. 가계부를 적고 나서 내가 어디에서 소득이 늘었고 줄었고를 조금 더 추적하면서 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 내가 지금 소비가 늘고 쇼핑이 늘고 있구나. 내가 뭐 다른 게 좀 뭔가 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건 뭐랑 똑같냐면 문제집을 풀고 매기지 않는 것과 똑같다. 자, 솔루션 두 번째는 자, 요미님은 좀 덕케이로 돈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게 보시면 여기 뭐 장기 저축 급여 뭐 미손을이 돼요. 이건 대출 관련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율도 높고 대신 기간이 좀 긴 것도 있어요. 이제 요미님이 이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뭐 항상 교직원 공제 상품이 완전 베스트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시중은행 상품이 더 조건이 좋을 때도 있고 이래서 조건이나 금액이나 금리나 이런 것들은 좀 비교를 해보시고 그때 괜찮은 걸로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직원 공제회 이제 상품을 어느 정도 이제 가입을 했잖아요. 그때 그래도 좀 아쉬워요. 이거는 뭐 기간이 긴 게 많아서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 이제 기존에 있는 상품들을 시중에 있는 상품들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특히 ISA 계좌 같은 경우에는 목돈을 넣어두시면 200만 원까지 소득에 따라서는 또 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비과세가 돼요. 세금을 안 내고 200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내고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목돈이 있으시니까 뭐 예금이나 이런 상품들도 되거든요. 좀 목돈을 장기간 넣어 놓을 건데 투자는 좀 그렇고 그냥 저는 안정적인 곳에 넣으려고 하시면 ISA 계좌로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고 또 투자형 상품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내가 투자도 조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준비를 좀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이제 세금 60만 원을 안 뱉어내겠죠. 자,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리고 노후준비, 그리고 투자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연금저축펀드랑 IRP를 이렇게 한번 비교해서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선 IRP는 퇴직연금이다 보니까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입이 가능하고 연금저축 펀드는 이제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을 할 수는 있는데 이 두 개 다 그냥 노후 준비를 하는 거죠. 연금이니까 퇴직연금, 연금저축이니까 뭐 펀드로 넣으실 수도 있고 보험회사에서 연금저축 보험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보험회사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 펀드 같은 경우 투자형 상품에 넣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공제 한도는 연간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IRP는 700만 원까지인데 연금저축 펀드는 그냥 400만 원까지 최대 한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400만 원까지 넣었으면 IRP는 이 400만 원을 제외한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만약에 나 연금저축 펀드 말고 그냥 IRP로 하겠다 하시면 700만 원까지 넣으셔도 되긴 해요. 이제 이게 공제 한도지 넣는 거는 1200만 원까지 넣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거의 다 맞춰서 넣으시겠죠. 근데 좀 소득이 정말 많거나 이게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또 더 넣으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 공제 한도를 맞추려면 매월 33만 4천 원, 58만 4천 원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그럼 연간 금액을 다 채우실 수가 있거든요. 연금저축을 넣고 계신다 하면 이제 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00만 원을 나눠가지고 12달로 나눠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자,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는 펀드 ETF와 같은 이런 상품들을 직접 선택해서 넣으실 수가 있고요. IRP 같은 경우에는 이게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래서 퇴직하고 이제 좀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것에 30%, 그러니까 뭐 예금이라든지 채권의 30%를 무조건 넣어야 되고, 나머지 70%에서 투자형 상품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식형 펀드라든지 뭐 아니면 주식이랑 채권이 섞여 있는 주식 혼합형, 네, 그런 혼합형 펀드라든지 이렇게 넣도록 정해져 있어가지고 투자의 100%가 안 돼요, IRP는. 이게 연금저축 펀드는 100% 펀드 이런 게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안정적인 게 30%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목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 보면 중간에 찾을 일이 생겨요. 안 찾고 싶지만 또 중간에 목돈이 필요하면은 이거 사람들이 이런 것부터 먼저 좀 어떻게 쓸 방법이 없나를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 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가능한데 대신 기타 소득세 16.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연말정산을 받았으면 이거를 환출해내야 되고, 만약에 받지 않았으면 나 받지 않았다 증빙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IRP 같은 경우에는 중도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막 천재지변, 뭐 집이 뭐 홍수가 나가지고 뭐 다 그렇게 됐다, 아니면 저 3개월 정도 쉬어야 돼, 아파가지고 치료하면서 요양해야 돼요,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해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품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매월 내가 얼마를 넣을지, 그리고 어떤 성향인지 좀 안정적인 것에 넣을 건지, 아니면 조금 더 투자형 상품에 넣을 건지, 그리고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목돈을 따로 내가 관리해서 모을 게 아니라면 나중에 돈을 찾을 것까지도 조금 더 감안을 해서 넣으셔야 되겠죠. 간혹 목돈이 필요해서 찾았는데 16.5%저 세금 뱉어냈어 이러면서 되게 좀 씁쓸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미님이 금액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금액으로 월 환산으로는 알려드렸지만 금액을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좀 애매한 게요.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지, 나 최대한 연말정산에 돌려받고 싶어 하시면 연금저축, 그리고 IRP를 좀 풀 세팅 700만 원까지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대신 그렇게 하면 월 들어가는 금액도 꽤 될 거고, 그리고 넣는 만큼 또 노후 준비도 되니까 어디에 포인트를 두실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357 계획에서 목표 금액을 모으는 게 우선이면 여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을 넣으면 나중에 오히려 또 세금을 내고 찾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연말정산을 풀로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그 노후 준비를 하면서 월 납입 금액을 올리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나 세금 안 내는 거 60만 원 60만 원 마이너스 난 거를 그냥 0원으로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홈택스에 들어가 보시면 작년에 연말정산 하신 거 이거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거든요.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더 넣으면 이 60만 원을 세금 60만 원 낸 거를 0원으로 맞출 수 있겠다,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신 거죠.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시는 거죠. 자, 오늘 요미님의 내 월급을 부탁해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의견은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분 할 게 있나 라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딱 소득이 딱 이제 확정이 되니까 마음이 놓여서인지 소비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사도 했고 하니까 어떻게 되나 이걸 굉장히 고민하셨는데, 너무 많이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도 너무 잘 모으셨고 목돈을 많이 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비를 이렇게 해도 되나, 소비 습관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를 고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 지금까지 잘 하셨어요. 저는 생각하기 지금 하셨던 것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하고 있다 칭찬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하고 있다. 방심만 하지 말자. 너무 잘하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방심하지 말자. 앞으로 이렇게 이 기조를 쭉 이어가자.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